한국우수 전래동화 45 신나는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구렁덩덩 신선비. 옛날에 어떤 색시가 신씨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시집간 색시는 1년 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태어난 아기는 다름 아닌 구렁이었어요. 어머나, 이를 어째. 색시는 슬펐지만 낳은 자식이 구렁이라고 해서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삼태기 안에 넣고 부엌에서 살게 했어요. 삼태기, 흙이나 쓰레기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대올이나 쌀이 등으로 엮은 기구. 구렁이는 하루 종일 삼태기 안에 가만히 있다가 밥을 먹을 때만 스르르 기어 나왔어요.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세 자매가 집으로 놀러 왔다가 부엌에 들어가 구렁이를 보게 되었어요. 어머, 웬 구렁이가 부엌에 있지? 첫째 딸이 막대기로 구렁이를 탁탁 때렸어요. 아이, 징그러워. 둘째 딸도 막대기로 구렁이를 쿡쿡 찔렀어요. 언니들, 그러지 마. 막내가 가로막으며 언니들을 말렸어요. 그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구렁이를 달래주었지요. 울지 마라, 구렁덩덩, 까꿍. 엄마가 돌아오자 구렁이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옆집 셋째 딸한테 장가 갈래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는 기가 막혔지만 조용히 타일렀어요. 구렁이는 사람에게 장가 갈 수가 없단다. 그러나 구렁이는 막무가내로 졸랐어요. 막무가내,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음. 장가 안 보내주면 아궁이 속에 들어가 버릴 거예요. 구렁이는 정말로 아궁이 속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할 수 없이 이웃집에 청혼을 하러 갔어요. 하지만 말도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돌아왔지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랬어요.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지요? 이상하게 생각한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그제야 엄마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우리 구렁이 아들이 대개 셋째 딸한테 장가 들겠다면서 아궁이 안에서 통 나오지 않네요. 저런, 얼마나 속이 상할까? 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인정이 많은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아주머니가 셋째 딸에게 말했어요. 얘야, 옆집 구렁이가 너한테 장가를 들겠다는구나. 그러자 옆에 있던 첫째 딸과 둘째 딸이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어머나, 어머나, 그게 말이 돼요? 세상에, 그 구렁이가 미쳤나 봐. 그러나 셋째 딸은 다소곳이 앉아 이렇게 말했어요. 다소곳이 성질이나 태도가 온순하게. 구렁이에게 시집 갈게요. 마침내 셋째 딸과 구렁이가 혼례를 올리게 되었어요. 이 소문은 온 고을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신기한 혼례식을 보려고 너도 나도 몰려들었어요. 어머, 저기 와요, 저기. 허허, 거참 희한한 일일세. 사무관대를 갖춘 구렁이가 담 위에 걸쳐놓은 통나무를 타고 슥슥 기어왔어요. 사무관대, 전통 혼례 때 쓰는 모자와 차려입는 옷. 셋째 딸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살짝 감추었지요. 혼례식을 치르고 난 첫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구렁이 신랑이 색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뜨거운 물 한 통만 가져오시오. 색시가 뜨거운 물을 가져오자 구렁이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구렁이의 허물이 벗겨지면서 잘생긴 젊은이가 나왔어요. 나요, 색시. 구렁덩덩 구렁이 신랑이요.
색시는 너무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기뻤어요. 다음 날 막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언니는 배가 아파 방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된 구렁이 신랑을 구렁덩덩 신선비라고 불렀어요. 구렁덩덩 신선비가 과거를 보러 갈 때였어요. 이곳을 잘 간직해 두시오. 만약 없어지면 나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오. 구렁덩덩 신선비는 구렁이 허물을 색시에게 주었어요. 색시는 구렁이 허물을 복주머니에 넣고 잘 간직했어요. 그런데 심술 맞은 언니들이 복주머니를 몰래 열어보고는 구렁이 허물을 태워버렸답니다. 어머, 이를 어째? 뒤늦게 달려온 색시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구렁덩덩 신선비가 돌아오지 않자 색시는 남편을 직접 찾으러 길을 떠났어요. 까마귀야, 구렁덩덩 신선비님을 못 보았니? 색시가 연못가에 있는 까마귀에게 물었어요. 거기 쏟아진 쌀을 씻어주면 가르쳐 줄게요. 색시는 쏟아진 쌀을 모두 주워 깨끗이 씻었어요. 이제 멧돼지에게 물어보세요. 색시는 멧돼지에게 구렁덩덩 신선비를 못 보았냐고 물었어요. 이 칡뿌리를 캐주면 가르쳐 줄게요. 색시는 멧돼지에게 칡뿌리를 캐주었어요. 이제 농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색시는 논에서 일하는 농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논을 다 갈면 가르쳐 주지. 색시는 땀을 뻘뻘 흘리며 논을 다 갈았어요. 이제 빨래하는 할머니에게 물어봐. 색시는 냇가에서 빨래하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이 빨래를 다 하면 가르쳐 주지. 색시는 또 빨래를 모두 빨아 놓았어요. 내가 주는 항아리 뚜껑을 타고 이 막대기로 노를 저 냇물을 따라가 봐. 할머니는 구렁덩덩 신선비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소곤소곤 일러주었어요. 색시는 항아리 뚜껑을 타고 막대기로 노를 저 냇물을 따라 졸졸졸 흘러갔어요. 와이, 구렁덩덩 신선비네 쌀 그만 먹어라. 한 아이가 넓은 논에서 참새를 쫓고 있었어요. 얘야, 너는 구렁덩덩 신선비네 집을 아니? 색시가 묻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언덕 위 기와집에 살고 있는 우리 주인인걸요. 색시는 남편의 모습이 몹시 보고 싶어 기와집으로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그러고는 온 힘을 다해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 시끄러워라. 누구시오? 문 안쪽에서 하인인 듯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배가 고파서 그러니 밥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색시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먹을 것을 구걸했어요. 구걸. 남에게 돈, 물건 따위를 빌어서 얻음. 하인은 곧 문을 활짝 열고 밥 한 그릇을 색시에게 주었어요. 여기 있소. 어서 가시오. 고맙습니다. 색시는 밥그릇을 받는 척하다 떨어뜨렸어요. 어머나, 이 아까운 것을. 색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밥알을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고 말았지요. 죄송합니다. 하룻밤만 채워주세요. 하인은 할 수 없이 허락했어요. 밤이 되자 색시는 마당으로 나와 달을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향에 있는 내 색시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 그것은 틀림없는 구렁덩덩 신선비의 목소리였어요.
내 신랑 구렁덩덩 신선비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 색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어둠 속에서 구렁덩덩 신선비가 나타났어요. 여보, 서방님! 둘은 꼭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구렁덩덩 신선비. 옛날 옛적 인간이 된 구렁이 이야기. 구렁덩덩 신선비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담으로 구렁덩덩 서선비 뱀신랑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작품입니다. 동물이 사람으로 변하는 전래 민담의 전형적인 유형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렁이에게 시집간 셋째 딸이 부주의로 자신의 남편인 구렁이의 허물이 불에 타버리는 바람에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행복한 결혼 생활이 깨지고 말지요. 그러나 셋째 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남편을 찾아 다시 행복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렁이의 모습으로 태어난 구렁당당 신선비의 겉모습과 속모습은 많은 차이가 있지요. 흔히 사람의 외모나 조건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셋째 딸은 언니들과는 달리 구렁덩덩 신선비의 진실된 모습을 찾아 행복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옛날 이야기 같으면 아마도 구렁덩덩 신선비와 결혼한 셋째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을 맺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구렁덩덩 신선비의 허물을 보호하지 못한 셋째 딸이 험한 고난을 겪으며 남편을 찾아가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행복을 영원히 지속하기란 이처럼 어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즉, 처음 주어진 행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그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답니다. 뱀신랑 설화. 뱀신랑 설화는 세계 여러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각 편에 따라 할머니나 과부가 등장하기도 하고 허물을 벗고는 잘 살게 되었다는 결말도 있으며 막내딸이 모험을 하는 부분이 생략되고 대신 그냥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 다시 만나게 되어 잘 살았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언니들의 시기심 때문에 뱀신랑이나 막내딸이 죽는다는 비극적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뱀신랑 설화는 신비스러운 내용 속에 애정과 질투, 갈등과 대립 등이 극적으로 전개되어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쟁취해 행복을 누린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그리고 있답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사모관대. 사모관대는 사모와 관대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사모는 관원이 관복을 입을 때 쓰던 모자로 검은 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관대는 벼슬아치들이 입던 관복을 일컫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모를 쓰고 달령을 입은 다음 각대를 두르고 목화를 신은 옷차림은 관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통 혼례를 치를 때 입는 신랑의 예복을 가리킵니다. 달령은 직품에 따라 적색, 청색, 흑색 등의 비단으로 만들어졌으며 혼례 때 입던 달령은 주로 청색 계통입니다. 벼슬길에 든 관원의 옷차림으로 성대한 혼례의 예를 다하였던 풍습은 서민들의 혼례에도 허용되었습니다. 신씨 집안에 시집간 어떤 색시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였어요. 하지만 구렁이는 분명 자기가 낳은 자식이었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부엌에 구렁이의 삼태기 집을 만들어 주었어요.
구렁이는 아주 점잖고 얌전했어요. 그런데 이웃집에 사는 세 자매 중 첫째와 둘째가 구렁이를 보고 징그럽다며 막대기로 눈을 찌르며 괴롭혔어요. 그러자 마음 쉬고온 막내가 구렁이를 감싸주었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자 구렁이는 이웃집 셋째 딸에게 장가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만약 장가를 안 보내주면 아궁이 속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구렁이가 아궁이 속에 들어가 있자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이웃집을 찾아갔어요. 구렁이는 과연 셋째 딸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퀴즈 1. 구렁이는 어디에서 살았나요? 2. 구렁이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3. 과거를 보러 간 구렁덩덩 신선비가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 구렁덩덩 신선비의 집을 찾아간 색시는 왜 하인이 준 밥그릇을 땅에 떨어뜨렸나요? 한국우수 전래동화 46. 신나는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은희에 갚은 꿩.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선비, 옛날 학식이 있지만 벼슬하지 않은 사람. 젊은 선비는 나랏 일을 하는 관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관리가 되려면 나라에서 치르는 과거를 봐야 했어요. 과거, 옛날 관리를 뽑던 시험. 선비는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마침내 과거를 보는 날이 다가왔어요. 젊은 선비는 과거를 보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아버님,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시험을 잘 치르고 오너라. 과거가 열리는 한양까지 가는 길은 무척 멀고도 고되었어요. 한양, 서울의 옛 이름. 고되다, 힘겹고 괴로움. 사나운 짐승이 우글거리는 산도 넘고 배를 타고 강도 건너야 했지요. 선비는 활과 화살을 챙기며 단단히 짐을 꾸렸어요. 선비가 부지런히 숲속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꽝! 꽝! 어디선가 다급하게 울부짖는 꿩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선비는 소리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 구렁이가 아기 꿩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커다란 구렁이가 꿩의 둥지 앞에서 입을 쩍 벌리고 있었어요. 어미꿩은 구렁이의 머리를 쪼아대며 온 숲이 떠나가도록 울어댔어요. 이 나쁜 구렁이 놈아, 내 화살을 받아라! 선비가 쏜 화살은 정확히 구렁이의 머리에 꽂혔어요. 구렁이는 땅으로 떨어져 굴러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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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꿩은 선비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고마운 듯 인사를 했어요. 아기 꿩들을 잘 보살피거라. 선비는 흐뭇한 마음으로 서둘러 길을 떠났어요. 흐뭇하다. 마음이 느긋하고 만족스럽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 어둠이 몰려왔어요. 깜깜해서 더 이상 못 걷겠는걸. 어디서 하룻밤 묵어갈 데가 없을까? 선비는 산속을 두리번 살폈어요. 그때 멀리서 불빛이 가물가물 어른거렸어요. 가물가물. 작고 약한 불빛이 사라질 듯 말 듯함. 다행이군. 이런 산속에 집이 있다니. 선비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은 아주 오래된 절이었어요. 절. 중들이 불상을 모셔놓고 불도를 닦으며 사는 곳.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선비가 문을 두드리자 흰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어요. 어? 깊은 산속의 절에 웬 여인이 살까? 선비는 깜짝 놀랐지만 공손하게 물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 묵어 가도 될까요?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조그만 방을 손짓으로 가리켰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는 인사를 꾸벅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비는 어찌나 피곤하였던지 자리에 눕자마자 곧 골아 떨어졌어요. 골아 떨어지다. 아주 피곤하거나 술에 몹시 취해서 깊이 잠듦.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누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이 막혀왔어요. 선비는 신음소리를 내다가 눈을 번쩍 떴어요. 으악! 선비는 화들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글쎄, 커다란 구렁이가 선비의 목을 칭칭 감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 사람 살려! 선비는 몸을 비틀며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구렁이는 점점 더 세게 선비의 목을 조였어요. 왜 날 죽이려는 거냐? 선비가 쉰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자 구렁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어요. 내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는 거야. 원수, 자기 또는 자기 집이나 나라에 해를 끼쳐 원한이 맺힌 사람. 구렁이의 말을 들은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무, 무슨 소리야? 내가 너의 남편을 죽였다고? 벌써 잊었느냐? 낮에 네가 화를 쏘아 죽인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다. 그제야 선비는 낮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 그럼 아기꿩을 삼키려던 구렁이가 바로 네 남편이란 말이냐? 그렇다, 이 원수놈아. 구렁이가 선비의 목을 더욱 세게 조르자 선비가 다급히 말했어요. 가엾은 아기꿩을 잡아먹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 내 남편도 살기 위해서 꿩을 잡아먹은 거야. 꿩도 작은 벌레들을 잡아먹고 살잖아. 그럼 벌레를 구하기 위해 꿩도 죽여야 하는 거 아니야? 구렁이가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며 말했어요. 미,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꼬리를 맞췄다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선비는 구렁이에게 몹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선비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눈을 감고 말했어요. 나를 죽여서 네 원한이 풀린다면 마음대로 하려무나. 원한, 분하고 억울한 생각. 선비의 말에 구렁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선비의 몸에서 스르르 물러났어요. 날이 밝기 전에 이 절에 있는 종이 3번 울리면 너를 살려주겠다. 구렁이는 선비 옆에 또아리를 틀면서 말했어요. 또아리, 둥글게 빙빙 틀어놓은 모양. 하지만 종이 울릴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 이 절에는 아무도 살지 않거든. 슉슉. 선비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너에게 죄가 없다면 아마도 부처님이 종을 쳐주실지도 모르지. 슉, 슉. 선비는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하늘의 목숨을 맡기는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구렁이는 휙휙 소리를 내며 선비의 목을 다시 감았어요. 종이 울리지 않았으니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구렁이가 입을 크게 벌리자 선비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때였어요. 댕그렁, 댕그렁, 댕그렁.
종소리가 3번 울렸어요. 분하다. 구렁이는 선비의 목에서 미끄러져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고, 살았다. 그런데 누가 종을 쳤을까? 선비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종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아니, 이것은... 그곳에는 꿩 2마리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어요. 고마운 꿩아, 너희가 은혜를 갚았구나. 선비는 꿩 부부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묻어주었어요. 그 후 선비는 평생 동안 착한 마음으로 살면서 작은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은혜 갚은 꿩. 옛날 옛적 은혜 갚은 꿩 이야기. 은혜 갚은 꿩은 강원도 치악산의 이름에 대한 유래 이야기입니다. 치악산은 원래 적악산이라고 불렸는데 남쪽 남대봉 기슭에 있는 상원사에 전해 내려오는 꿩의 보은 이야기로 인해 꿩치자를 써서 치악산이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원사 법당 벽에는 선비의 몸을 구렁이가 감고 있는 그림과 꿩이 머리로 종을 치는 그림이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새끼꿩을 잡아먹으려는 구렁이를 죽인 선비는 숲속에서 외딴 집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여인은 바로 선비가 죽인 구렁이의 아내였습니다. 구렁이는 선비를 물어 죽이려고 하다가 선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구렁이는 절에 높이 매달려 있는 종을 3번 울릴 수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선비는 종을 울릴 수 없었지요. 하지만 꿩 부부가 새끼꿩을 살려준 선비의 은혜를 갚기 위해 종을 대신 울리고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의 결말에서는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지 않고 중이 되어 절에 머무르며 자신을 대신해 죽은 꿩의 영혼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은혜 갚은 꿩은 하찮은 동물인 꿩조차도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듯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꿩알 줍기 풍습. 꿩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사는 텃새입니다. 꿩꿩 운다고 해서 꿩이라고 부르는데 수컷과 암컷을 따로 나누어 부르기도 합니다. 수컷은 장기라고 부르고 암컷은 까투리라고 부릅니다. 암컷보다 수컷이 몸집이 더 크고 깃털색도 곱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꿩알 줍기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꿩알을 주우면 좋다고 해서 봄에 산이나 보리밭으로 꿩알을 주우러 다니곤 하였습니다. 이 풍습은 꿩을 신성시한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꿩을 길조라고 생각하여 고구려 때에는 명예롭고 장한 일을 한 사람을 표시하는데 꿩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원래 설날의 떡국에는 반드시 꿩고기를 넣었습니다. 꿩 대신 닭이란 말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거제도. 과거는 옛날 우리나라에서 관리를 뽑을 때 실시한 시험 제도입니다. 과거제도는 587년 중국 수나라에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약 200년 후인 신라 원성왕 때 독서 출신과라 하여 과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임금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 치러진 제도입니다. 관리를 뽑을 때 신분이나 권력에 의하지 않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으로 뽑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과거의 폐단이 심해져서 가보개혁 때 없어지고 새로운 관리 등용법이 만들어졌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선비가 깊은 숲속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다급하게 울부짖는 꿩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선비가 고개를 들어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아기 꿩들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답니다. 선비는 얼른 활을 쏘아 구렁이를 죽였어요. 아기 꿩들을 구하고 다시 길을 가던 선비는 밤이 되자 산속에 있는 낡은 절에 갔는데 그곳에서 흰옷을 입은 여인이 나와 선비를 맞았어요. 선비는 여인이 가리키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잤지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선비는 무언가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아 눈을 떴는데 커다란 구렁이가 선비의 몸을 감고 휙휙 소리를 내며 혓바닥을 낼름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구렁이는 낮에 선비가 아기 꿩들을 구해주려고 활로 쏘아 죽였던 구렁이의 아내였어요. 아기 꿩을 구하기 위해서 구렁이를 죽였다는 선비와 남편의 원수를 갚겠다는 구렁이 사이의 싸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퀴즈 1. 선비가 구렁이를 활로 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구렁이는 왜 꿩을 잡아먹으려고 했을까요? 3. 구렁이는 날이 밝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선비를 살려주겠다고 했나요? 4. 꿩 부부는 왜 종을 울려주었나요?